비행기가 날아들어오는 이곳은 시애틀에서 차로 45분 떨어진 보잉사 공장입니다. 알래스카로 출발하기 전에 시간을 조절해 미리 견학 신청을 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자사 비행기를 판매하는 나라의 국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부는 촬영 금지라 제대로 찍지 못하고 모두 둘러본 다음 갤러리에서 일부 비행기들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비행기들을 다 볼 수 있군요. 보잉사 전략 항공기들의 제조 현장까지 볼 수 있는 색다른 투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에 대해 없던 관심이 생길 정도로 꿈을 키우기에 충분했는데요. 이것은 비행기의 핵심인 엔진이 들어설 틀입니다. 정말 거대하죠. 오, 이것저것 다 볼 수 있는데 이 투어는 무료인가요? 아니요, 아쉽게도 유료입니다. 보잉사는 돈을 받으며 자사 홍보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만큼 비행기 제조에 자신만만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견학 코스 중엔 직접 조종석에서 체험하는 코스도 있었는데요. 한 번 앉았던 사람들이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결국은 견학 시간 끝까지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 시간 제한을 좀 줬더라면 여러 사람이 좀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요. 보잉사 견학을 마치고 찾아간 곳은 시애틀 항구입니다. 7박 8일 동안의 알래스카 투어를 위해 유람선을 타기로 했습니다. 이야, 이 배의 규모가 엄청난데요. 2,000명이 탑승할 배니까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렇겠네요. 아파트 같아요. 네. 체크인 시간은 4시부터지만 미리 배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승선을 하면 개인 앞으로 크루즈 카드이자 객실 열쇠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건데요. 승선과 하선 시 아이디 카드 역할도 합니다. 대형 크루즈의 객실 모습입니다. 원래 있던 소파 자리엔 아이들 침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욕실 시설도 작지만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불편함이 없겠네요. 네. 탁구대도 있어요? 네, 온종일 배 안에만 있는 승객들에게 꼭 필요한 스포츠 시설들입니다. 각종 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군요. 유람선의 맨 위층엔 작은 수영장과 함께 선탠을 즐길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배가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배가 떠난 듯이 기분을 내고 계신데요. 배는 이제서야 출발했습니다. 시애틀을 떠나 알래스카를 돌아 다시 시애틀까지 돌아오는 7박 8일간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는 쉼 없이 북쪽으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우리는 알래스카주 주도인 주노 근처의 피오르드만에 도착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고래 한 마리가 우리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빙하까지 보였습니다. 하나둘씩 잠에서 깬 사람들이 가판위를 메우기 시작합니다. 유빙들을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유빙은 전체 크기의 10분의 1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멀리서는 작게 보였지만 그 위에 앉은 물새들을 보니 무척 큰 유빙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군요. 다들 사진 찍기에 바쁘신데요. 배는 피오르드만 깊숙이까지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빙하가 금세라도 잡힐 듯 보였습니다. 빙하와 바다가 맞닿은 부분은 방금 녹아내린 듯 푸른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이 배는 어디 가는 배예요? 알고 보니 신청자에 한해서 빙하 바로 앞까지 구경하고 돌아오는 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런 신청이 있는지 몰라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쉽네요. 그래도 빙하를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배는 주노보다 북쪽에 있는 스케그웨이에 도착했습니다. 항구를 보니 배 옆에 나란히 늘어선 기차가 눈에 띕니다. 무척이나 긴 열차인데요.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스케그웨이의 관광 상품으로 국경을 넘어 캐나다까지 다녀오는 기차인데요. 그 옛날 캐나다 유콘 지역으로 금을 찾아갔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스케그웨이는 골드러시의 관문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겠네요? 그랬던 거죠. 도시엔 아직도 그때 흔적이 남아 있어서 곳곳에 보석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그렇네요. 오늘날 스케그웨이는 인구는 적지만 골드러시를 주도한 도시답게 옛 영화를 재현하며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가게 진열장에도 박물관처럼 금을 캐던 도구들을 전시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모든 관광 상품이 다 금과 관련이 있나 봐요. 네. 하지만 알록달록한 건물하며 인디언들의 토템 흔적만으로도 구경거리가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안 타셨어요? 아니요, 탔습니다. 다만 유람선 안에서 운영하는 관광 상품이 아니라 스케그웨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통해서 탔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현지에서 하면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기차역에서 직접 표를 사는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품인데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다르군요. 여행사별로 칸을 지정받아 앉으면 기차가 출발합니다. 이제 얼마나 가는 거예요? 침엽수림을 헤치면서 2시간 정도 갑니다. 근데 뭐 나무밖에 안 보이고 좀 심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밖을 보니 선로가 나무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협곡을 잇는 다리도 엉성한 나무다리였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함을 보고 즐긴 사이 캐나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 빠지자 역무원은 재빨리 의자를 뒤집어 놓습니다. 아, 이렇게요? 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갈 채비를 하는 겁니다. 이 길을 오가며 금맥 발견의 꿈을 키웠을 옛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잠긴 사이 기차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는 돌아갈 차량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광을 향한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람선은 주노에 도착했습니다. 알래스카의 주도인 주노는 골드러시의 흥망성쇠를 겪은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모피와 연어 가공, 관광업으로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줄이 늘어선 이곳은 크레페 가게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구워준 크레페는 알래스카 경치처럼 무척 담백했습니다. 맛있게 보이네요. 준호에는 근데 어떤 볼거리들이 있나요? 하선을 하니 로컬 여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맨덴홀 빙하까지 가는 상품을 택했습니다. 노란 스쿨버스를 개조한 듯한 흰색 셔틀을 타고 맨덴홀까지 갔습니다. 주노에서 내륙으로 30여 분을 달렸더니 느닷없이 빙하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도로에서 빙하가 보이네요? 배 위에서 봤을 때와 느낌이 또 달랐습니다. 네. 훨씬 가깝게 느껴진 빙하였습니다.
빙하는 녹아내려 호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호수 옆의 천막에선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늑대가 살고 있다고 하고요. 빙하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이해가 쉽겠어요. 이렇게 설명해주면. 네. 빙하 옆으로 가는 짧은 트레일을 따라가니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도 빙하가 만들어낸 폭포수입니다. 물살이 무척 우렁찬데요? 비지터 센터에선 이 모든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사진 같은 풍경이에요? 현재는 빙하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어요. 준노에서 캐치칸으로 향하던 중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알래스카 크루즈가 안겨준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 이 고래 보기 참 힘든데요. 붉은 노을까지 자연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고 오셨네요. 다섯째 날 정박지는 아담하고 작은 어촌 캐치칸입니다. 비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1년 중 360일 비가 내리는 지역인데요. 저희는 그중 비가 오지 않았던 닷새에 맞춰 캐치칸을 찾은 행운아였습니다. 캐치칸도 그러면 주노나 스케그웨이처럼 금광의 도시인가요? 네, 맞습니다. 항구 앞엔 이곳에서 금을 찾고 살다간 사람들의 모습을 동상으로 세워놓았는데요. 어려웠던 시기가 눈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캐치칸은 금광보다는 연어가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연어 간판이 많군요. 그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시식 코너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든 연어 통조림을 맛보게 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더군요. 시식 코너들 옆에서는 지역 대장장이가 만든 작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칼인데요. 고기를 발라낼 때 사용하는 칼인데도 예술 작품처럼 보이죠. 오, 정말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칼이네요.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답게 캐치칸만의 독특함이 엿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념품으로 가져도 좋겠네요.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지역 화가의 그림이었는데요. 그녀는 주로 캐치칸 주변의 생물과 자연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녀에겐 일상의 모습이겠지만 우리에겐 신비로운 자연의 세계였습니다. 도시를 채운 연어 가게에서 봤듯이 캐치칸은 연어의 도시입니다. 특히 캐치칸을 관통해 흐르는 크릭강에선 매년 연어가 회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요. 하지만 과연 저 거친 물살 속에 연어가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어가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죽더라도 고향을 찾아오는 연어들을 보니 작은 생명체지만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배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캐치칸에서 꼭 봐야 할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일종의 벌목쇼인데요. 저희는 잘 몰랐지만 TV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공연이더군요. 공연은 간단합니다. 4명의 알래스카 청년들이 둘로 나뉘어 톱과 도끼로 게임을 합니다. 통나무를 패고 도끼로 간역을 맞추는 게임을 보여주는데요.
가끔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이번엔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데요. 보기는 쉽지만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더군요.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1시간 반 내내 공연이 역동적이어서 지루한 줄 몰랐습니다. 와. 알래스카의 깊은 산림에서 닦은 솜씨들이 공연으로 이어져 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았습니다. 아, 재밌네요. 대자연만을 생각하고 갔다가 알래스카의 다양한 모습과 만날 수 있었던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